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여름이 되면서 눈병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행성 눈병이 더 빨리 찾아왔는데요. 평년보다 높은 기온에 유행성 눈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전문가와 연결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의 안과 유영철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눈병이 유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숫자 많이 증가했다고요? 네. 눈이 빨개지고 눈곱이 끼어서 안과를 방문하는 환자들, 특히 어린이 환자들이 지난달보다 한 20%는 늘은 것 같습니다. 네. 올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이란 기상청 예보도 있고, 따라서 야외 활동과 물놀이 활동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결막염 환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20%나 늘었는데 지금 더 늘 것으로 보고 계시군요. 네네네. 자, 이런 눈병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또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도한 냉방 사용을 주요 원인으로 손꼽기도 네, 했는데요. 맞습니다. 네. 안구건조증 환자도 많이 늘었죠. 네네. 일단은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하거나 눈물 구성 성분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눈 표면이 손상되고 눈이 시리고 모래알이 들어간 듯한 이물감이 있으며 콕콕 쑤시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눈이 쉽게 피로하여 잘 뜰 수도 없고 눈을 감고 있으면 편하고 심한 경우엔 두통도 발생하게 됩니다. 네. 보통 여름엔 습도가 높아서 평소에 심하던 안구 건조증이 호전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름에 무더위로 인해 실내에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시스템 에어컨으로 천정에서 찬바람이 나오게 되면 안구 건조증 증상을 더 심하게 유발하게 됩니다. 음. 여름철에 안구 건조증이 심해져서 안과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 냉방이 잘 되는 실내에서 오래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사실 사무실에서 냉방이 잘 되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으로 그렇군요. 좀 네. 고생을 하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평소에 인공 눈물 같은 거 작은 거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넣는데 이게 과연 치료에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치료는, 예, 효과는 물론 있습니다. 예. 안구 건조증 치료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눈물층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는 인공 눈물 안약을 수시로 점안하게 하고 눈꺼풀 염증으로 눈물층의 가장 바깥층인 지질층이 불안정해져서 수분 증발이 주된 원인인 경우에는 눈꺼풀 염증 치료를 같이 합니다. 음. 안구 건조증이 심하면 눈물 생성을 촉진시켜주고 미세한 눈 표면의 염증을 조절해주는 안약을 추가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안구 건조증 증상이 있는 경우 대부분 인공 눈물을 점안하면 호전되므로 인공 눈물은 안구 건조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지속적이진 않아서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인공 눈물을 점안하는 횟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 눈물 외에도 다른 약물 치료를 같이 해줘야 하고 외부 악화 요인들도 조정해 줘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공 눈물 안구 건조증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네네네네. 다시 이제 유행성 눈병 이야기로 좀 넘어와 볼게요. 유행성 눈병의 특징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눈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건지도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올해 발병하는 눈병이 예년과 특히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눈병이다 하면 전염성이 있는 결막염을 말하는데 음.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아데노바이러스, 피코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발병하게 되는데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결막염은 인두결막염, 유행성 각결막염, 급성 비특이 여퍼결막염 등이 있고 피코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는 급성 출혈 결막염이 발병하게 됩니다. 감염되는 바이러스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 및 임상 소견이 다른데 네. 인두결막염의 경우엔 어른보다는 어린이에서 더 잘 발병하고 음. 목감기 등의 감기 증상과 발열, 설사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네. 눈 증상으로는 결막이 충혈되고 결막 분비물을 동반한 눈곱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엔 증상이 심하지만 2주 이내에 보통 호전되게 됩니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결막염 중에서 가장 심한 증상을 나타내고
증상의 지속 기간도 보통 3에서 4주로 가장 깁니다. 네. 전신 증상은 없지만 충혈과 부종, 눈꺼풀 결막에 가성막이 생기기도 하며 중요한 각막에도 병변이 발생해서 혼탁으로까지 진행하여 영구적으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막염과는 다른 바이러스에 발병하는 급성 출혈 결막염은 충혈, 눈곱 등의 증상은 비슷하지만 특징적으로 결막에 출혈이 발생하며 임상 경과가 비교적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제 이 눈병 결막염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전염이 된다는 건데요. 네네. 잠복 기간이나 전염 기간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인 인두결막염과 유행성 각결막염의 경우엔 감염 후 수일 후에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이 나타난 후 약 한 12일 정도 전염력이 있다고 보는데 예. 일주일 이내에 가장 강한 전염력을 가집니다. 음. 임상 경과가 훨씬 짧은 피코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출혈 결막염은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했던 해인 1969년에 전 세계적으로 첫 대유행이 보고되어 아폴로 눈병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아폴로 눈병은 인두결막염이나 유행성 각결막염보다 잠복기 및 전염 기간이 더 짧습니다. 그렇다고 전염력이 약한 것은 아니고요. 대략 증상 발병 후 4일 동안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아. 앞서 말씀드린 유행성 눈병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므로 전염력이 있는 기간에는 반드시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유행성 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눈 건강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평소 더러워진 손으로 눈을 비비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손을 청결히 자주 씻어 주어야 합니다. 네. 손 씻기는 눈병뿐만이 아니라 감기 등 다른 전염성 질환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평소에 외출 후 손 씻기 습관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신종플루 등으로 의협에서 손 씻기 대국민 홍보가 매스컴에서 시작되면서 유행성 결막염도 10년 전 제가 처음 안과 의사를 시작했을 때보다 감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결막염이 유행할 때는 사람이 많은 수영장이나 목욕탕을 피해 접촉에 의해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주변에 눈병이 의심되는 분이 계시면 수건, 세면도구, 베개 등은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채 수영하시는 것은 눈 건강에 좋지 않고 눈이 피곤하고 건조하며 특히 야외 활동이나 물놀이 후 그렇다면 인공 눈물을 자주 점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이들은 손 씻기가 쉽지 않은데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잘 챙겨 주셔야 하고 아이들이 만지는 장난감도 깨끗하게 소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제 안구 건조증 증상이 있을 때는 장시간 컴퓨터 작업이나 게임기 사용, 독서 등을 피하고 중간중간 적절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좋으며 특히 여름철 실내에서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사용을 자제하고 실내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결을 제일 최우선으로 지켜야겠죠? 오늘 전해드린 내용으로 유행성 눈병 미리 예방하셔서 건강한 눈 지키시고요. 또 다가오는 휴가철 철저한 예방으로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 바랄게요.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